안녕하세요 여러분, 새성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4월 4일이고 예, 금요일이죠. 예,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리고 세계적 흐름에서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마침내 이제 탄핵을 당한 날이라서 그렇죠. 자, 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잘 보셨을 텐데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가지게 된 생각들, 여태까지 제가 채널에서 드려오던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양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목을 제가 아직 전반전도 안 끝났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 뭐 문단 같은 걸 구성할 때, 문장을 적을 때, 우리 옛날 국어 시간에 배울 때 기성전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지금 기가 마무리됐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안은 남북 전 세계적 흐름을 봤을 때, 러시아, 미국의 입장을 봤을 때 남북 통일로 가는 흐름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이기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드려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것을 승복을 하고 조용히 오랏줄을 그의 부인과 마누라와 함께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지금 상황을 감안할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의 스타일을 봤지 않습니까? 요건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 준비를 오래 해왔던 게 목격이 추정이 되잖아요. 특히 대북 관계에서 해온 것들을 봤을 때 북한에 삐라 보내고 이렇게 시작된 게 작년 4월, 5월 이때란 말이에요. 그 해 초에 바이든이 더 이상 남쪽이 북한에 대해서 한국을 대신해서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거라는 확인이 된 상태에서 본격적인 스스로 행보를 했고 또 3년 전에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서 일단 미국을 한번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했다. 자, 그 와중에 전 내각이 군의 요직들이 동참을 해서 준비를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계속 몰리다 보니까 여러 번의 시도를 했지만 특히 북한에서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되는 상태로 비상계엄을 발동을 했을 정도로 윤석열 내부에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내부에도. 일단 벌려보고 내가 다 장악하면 다 되는 거지 라는 아주 무모한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각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밀어붙이고 결국 사단이 나서 이렇게 됐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정상인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 자가 그의 하수인들이 그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엮여서 또는 의도적으로 진심으로 엮여 있는 자들이 현재 정부의 우리 정권의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들의 죄상은 지금 아주 부분적으로밖에 안 밝혀져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와 군 마지막 한 번 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탄핵 인용은 왜 됐느냐? 계속 현재가 연기하다가 그래서 미국의 깊은 관여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가 추종하는 세력들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거예요. 조리도 옛날 말로 하자면은 조리돌림 당하면서 최후를 맞게 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날이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그냥 물러나겠습니까? 아까 윤석열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김건희 스타일에 대해서. 뒤집기 시도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가 끝났다. 기성전결까지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절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특히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향후 60일 기간 동안이 엄청나게 위험한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축구로 치자면 전반전도 안 끝났다. 예,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제가
삼은 거고요. 자, 이런 류의 이야기. 그렇지만 오늘의 일이 의미가 없느냐? 절대 아니죠. 엄청난 의미가 있죠. 미국이 엄청난 압박을 행사해서 윤석열이 결국은 항복을 하고 헌재가 뭐라고 할까 순리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헌재가 좀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난주에 갑자기 돌변한 이번 주에 들어오면 그의 돌변한 어떤 태도를 봤을 때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주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들은 절대 양지로 드러나서 실력 행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엄지로서 지원할 수 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환자가 살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아무리 약물을 넣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난 죽을 거야. 죽기를 마음먹고 곡기를 끌었는데 아무런 약물을 넣어도 그게 살겠습니까? 예,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중요한 성취다. 이 세상 어떤 나라의 국민들도 할 수 없는 성취를 한 거예요. 10년 내에 2명의 대통령을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우리 실수를 확인하고 그 실수를 정정했어요. 박근혜, 윤석열. 그런 나라 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져서 뒤처져서 세계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닥친 겁니까? 또 이런 2번이나 대통령을 현직에서 쫓아낸 것이 우리 국가적인 혼란으로 이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계의 지금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과 이 정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거의 괴리가 없는 거예요. 정치 상황과 국민들의 이해도가. 지금 이제 세상 돌아보기지 않습니까? 채널 이름이 유럽, 미국 할 말 다 못하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왜? 그 말 다 해봤자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만 사기 때문에 제가 국민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언론까지 포함입니다. 그게 미국이 주도하는 현재 G7이 그래요. 그래서 뒤처지는 겁니다. 그들이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거기서 중국이 자유로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뒤죽박죽인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옳은 길을 보고 있고 그래서 행동을 옮긴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렇지만 혁명은 정말 혁명이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혁명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혁명이고 K-팝, K-드라마, K-푸드에 이어서 K-정치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완벽해지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한국의 리더십을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우리가 모범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되돌아보게 될 겁니다. 왜? 그들은 우리 이상의 모순을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 삐걱거리거든요. 뭔가 불편하거든요. 사람들 그 정도 느껴요. 자, 그런 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뭐 다들 아시죠? 윤석열이 파면됐고 저도 한 20분 늦게 생방송을 20분 좀 뒤에서 봤습니다. 파면됐고 이때 이제 어제도 제가 지난번 시간에 예측을 했지만 이런 여건 속에서 헌재가 다시 앞당긴 셈이거든요. 불안해하다가 앞당겨서 헌법재판소들이 우리가 우리 뜻대로 결론을 내려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성향에 상관없이 8인으로 완벽하게 8대 0으로 저는 일치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리 당연한 거예요. 흐름을 알게 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왜? 이게 기울어져 있을 때 내가 나의 성향을 드러내는 거예요. 친윤적인 성향을. 그런데 이게 저쪽에서 받아치는 힘이 강력하다? 그럼 나는 이미 노출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상쇄시켜야 된다는 보상 심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판관들이. 그래서 8대 0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의 큰 혼란은 없었다고 봅니다. 네, 소요 사태는. 그래서 윤석열이 그렇다고 포기냐?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보느라 말씀드린 거예요. 좀 더 희한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근데 결론은 정해져 있다, 이미 출구는. 근데 김건희와 윤석열은 분탕질이라도 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줄줄이 낚여올 정치적 생명과
가족의 파탄과 가문의 명예가 뭉개질 게 예상되는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끌려 나올 거잖아요. 그들이 현재 정권에 있을 때 저항을 한다. 쿠데타를 꿈꾼다. 무조건 돼야만 된다는 근거 없는 믿음 하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2달 안에. 네, 그게 마지막 기회니까요. 자, 조기 대선 일정을 보면은 60일 내에 하게 돼 있으니까 오늘 뭐 한덕수가 선관위원장하고 통화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6월 3일이 될 가능성도 커요. 지난번에 박근혜 때도 마지막 60일 꽉꽉 채워서 했거든요. 그래서 6월 3일이 됩니다. 금년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겼다 이런 장면을 제가 하나 캡처해 왔는데 오늘의 이기는 부분에 만끽하되 행복감을 느끼시되 조심해야 된다. 다 끝난 게 아니다.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승기를 잡았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 세상의 변화를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에 대해서 제가 김건희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그 찌끄레기들이 골멋대로 골마서 그 시간 더 이상 몸 전체로 퍼져나가지는 못해서 여기에 불룩하게 고름덩어리로 고여있는 그런 상황이다. 짜내기 좋게 이런 표현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고통이 따르고 그게 덧나면은 옛날에 종기가 크게 덧나면 사망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종기로 죽진 않아요. 옛날에는 종기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왕들도 종기로 죽은 거 이런 건 아시죠? 네. 자, 그래서 큰 것을 되돌리지는 못하지만 윤석열이 그런 시도를 할 것이다. 자, 그 몇 달 사이 우리 변한 걸 저는 많이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서강대 헌법학자, 법대 교수인 것 같은데 MBC 주로 나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은 압니다. TV에서 가끔 보는데 제가 뉴스를 전체를 다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오늘 결과를 해석을 하면서 헌법학자가 생방송 중에 끝내 울컥을 했다. 그리고 이 여자 진행자가 생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여자 진행자가 이 말을 들으면서 옆에서 더 울컥했어요. 근데 앵커가 울컥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이제 이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울컥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거는 많은 나라에서는 왜곡이 돼서 이런 정치적 현안이 왜곡이 돼서 마치 만화책을 보듯이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뭐 트럼프 대선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뭐 지금 프랑스나 영국의 정치 상황 같은 것들이 항상 그렇게 표현되고 마사지돼서 넘어가거든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이만큼 보여주는 나라가 없어요. 진짜로. 진심이에요, 우리는. 그게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질박한 힘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좋아해요. 예. 그게 정점이다. 그 정도는 돼야지 해소가 된다. 뭔가 풀린다. 이게 엄청나게 높은 기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다는 한국말에만 표현된다는 정이라는 단어하고 한, 또 붙여서 정한이라고 하죠. 외국말로 그걸 풀이하려면 한참 몇 줄은 써야 되는. 근데 우리는 한두 마디 말 나누면서 정들었다. 한 맺히게 하네. 예. 내가 들은 정을 무시하게 되면 한이 되는 겁니다. 한은 절대 패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 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을 수는 있을지언정 한은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현실 개척적인 표현이에요. 또 왜 한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한은 자살과 연결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한은 버티는 거예요. 큰 것이에요. 나만의 것도 아니에요. 정이 든다?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이지 않아요. 우리라는 느낌이 항상 섞여 있어요. 거기에는. 정한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때쯤 해소가 되는구나. 정과 한이 어느 정도 레벨에 내려갔을 때,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했을 때 이 문제가 해소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 세상 누구보다 엄격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진심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정말 잘 알아요. 폭삭 속았수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의 특징이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하던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얼리즘이었습니다. 현실주의. 그게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영화도 만화책처럼 좀 페어리테일처럼 동화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을 약간 맞추시키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안 나와요. 왜? 전 세계가 리얼리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허상에 있었구나. 다리애가 땅에 닿지 않는데도 허우적대고 있었구나. 나만 잘난 줄 알고. 이게 그런 모습이에요. 앵커와 나온 초빙된 사람이 진심으로 울컥하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보도가 되는 나라다. 이 중요한 정치적 현안에 있어서 이거는 아주 드문 일이다. 네, 한국 사람의 정과 한을 정치적인 수준까지 진입해서 표현되는 장면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 모양이니까 이 무서움을 잘 아는 나라가 중국과 일본입니다. 우리를 옆에서 몇천 년간 겪어왔었거든요. 그들이 지금 중국은 무슨 휴가철이라서 공식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바이두, 웨이보, 우리 네이버 다음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윤석열 파면이 검색 1위로 올랐다. 일본도 실시간으로 계속 방송했죠. 이시바 한일 수교 60주년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시바 거부터 먼저 해보면은 이제 한국이 떠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원래대로 돌아가겠구나. 되게 센데 이런 불안한 심리가 이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이시바와 일본이 처한 현재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나는 여기서 무력하구나 이런 것도 동시에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나 한국적인 상황에 있어서 미국이 현재의 흐름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것과 한국이 동조하고 있다. 한국에 요만큼밖에 안 되는 정치 세력이 동조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 세력을 확 뒤바꾸면서까지 한국이 민초들고 흐름을 같이 타고 있다는 것은 일본한테는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리라고 봅니다. 중국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각 나라가 최대한 역량을 모아서 부딪히는 경기가 있죠. 저는 제 기억으로는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중국과 한국에 있어서. 축구. 중국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요. 우리를 못 이겨요. 그다음 게임이죠. 네, 한국을 못 이기죠.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보건대는 바둑입니다. 예, 못 이깁니다. 한국을. 왜 못 이길까에 대한 중국의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못 이겨요. 수십 년간 체질화되려고 그래요. 이제는 중국이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일 정도로 올라섰는데 이 부분은 고착되는 부분이에요. 못 이기는 부분이. 과연 한류가 통째로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아마 미국이 한국에 가장 기대는 부분이 그걸 거예요. 군사적, 정치적인 걸 떠나서 문화적인 부분. 14억이 5천만 원대 빨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이번에 이런 같은 성과를 한 번 더 보여준단 말이에요. 과연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 민중이 자기들의 지배자들한테 본격적으로 대든 적이 있느냐? 없어요. 한때 잘 나갔던 중국의 문화계가 장이모가 연출한 공리주연의 홍등이라는 영화를 1990년대 아마 초반 정도에 봤을 때 중국의 매력을 담뿍 담아낸 잘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렇지만 그 시점이 아마 중국에게 아마 천안문 사태 같은 거 발생하고 민주주의가 진일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중국이 선택한 것은 혼란보다는 내부의 결속을 통해서 미국의 패권 경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내부를 탄압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머리는 자라지 못하고 몸만 어른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때는 겪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피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한테 도달했었고, 이제 덩치가 너무 커져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견제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죠. 미국도 목숨을 걸고, 미국은 약해졌고 중국은 커졌지만 양쪽 다 불안한 것입니다. 자, 미국은 타승에 젖어 있었고 이번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그 타승을 깨려고 하고 있죠. 물론 미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한국 국민만큼 현실 인식의 수준이 높지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한국이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과연 한류의 문이 중국에 활짝 열리게 되면 중국이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옛날에는 한한령 하면서 한번 좀 한반도 버릇 한번 고쳐보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네. 저도 당시 관련된 분야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우리를 거절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었습니다. 일본하고 비슷하죠. 일본은 우리한테 한반도 아시아의 맹주가 서방권에서 아시아의 맹주가 일본임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너희는 우리한테 꼼짝 못해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반도체 소부장으로 우리를 공격했죠. 많은 분들이 제2의 임진왜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나라에 떨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중국은 더 큽니다. 한한령 이제는 중국 정부가 거둬들이지도 못합니다. 제가 봐서는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시장이긴 하지만 그 파급 효과가 몰려올 거를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한국은 10년 내에 시진핑을 다 좋아하겠습니까? 중국에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요. 거기는 지역색이 각각이 따로기 때문에 소수민족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도농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머리는 자라지 않고 몸만 커졌기 때문에 수많은 부정비리가 존재할 거예요. 네,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과거에 독재 시절에. 유착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난 10년간에 자기가 직접 뽑은 대통령을 내가 실수했다. 다시 회수할게. 라는 전 세계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행동을 두 분이나 해내고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한국의 문화와 정치적인 민주주의는 더 강해져요. 이것이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류와 같이 그게 들어올 거예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그 밑에 깔려있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어떤 걸 선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거기는 엄청난 저항의 것도 들어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그걸 극복했고 여자의 자신감, 내 자신을 여성의 시각으로 돌아본다. 한반도의 근대사를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게 바탕을 두고 해석을 한다. 이런 작품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지게 표현한 것입니다. 전 세계 여성이 다 비슷한 처지에 있거든요. 소설가 한강이 한국 근대사의 아픈 소재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여자의 감성으로. 그 또한 맥이 닿아요. 우리는 계속 앞서가고 있어요. 이번 작년 내란의 그 혼란스러운 추운 겨울 12월에도 이 주도적으로 나선 건 20, 3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일맥상통한다고 누가 왜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한강과 폭삭 속았수다와 거리로 나섰던 평화로운 시위로 나섰던 전혀 다른 시위 문화를 선보여줬던 20, 30대 젊은 여성들. 그 셋이 합쳐져서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까지 벌어가면서. 미국은 한국을 반드시 튼튼하게 만들어서 세워줄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스스로 문화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데 동양 문화의 종주국이 중국일까요? 저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동을 하는 많은 분들은 그걸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그것은 우리가 가진 자산이고 깊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울림이에요. 우리가 깊다는 것이에요. 더 오래됐고 더 넓다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 한중일 삼국 중에서 인구는 제일 작고 국토면적도 제일 작지만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세상의 변화의 시점에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자, 또 하나 흔들릴 것은
개신교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 느끼신 게. 개신교와 천주교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죠. 개신교가 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끝에는 정광훈이 있었고, 조그만 교회 쪽이죠. 따지고 보면 사랑교회. 큰 쪽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분명히 내부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회의도 있고. 그들이 한계도 봤을 거예요. 그들이 목회자를 치다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종교 위기가 온 거죠. 예. 자, 오늘 제가 좀 전에 가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홈페이지에 가서 있는 것들을 주요 기사를 긁어 모은 겁니다. 당연히 아직 그 이상은 없더라고요. 탄핵에 관련된 것은. 위에 거 볼까요? 제일 위에 거는 산불 피해에 대한 위로 메시지. 빨간 동그라미 위에 거는 뭐냐?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가장 큰 기독교 단체의 대문에 걸릴 기사입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의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다른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쉽게 올리기 어려울 기사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그 밑에 더한 거죠. 이거는 거의 정광훈 집단과 비슷해요. 예, 카르텔 집단이 되어버린 선관위를 전면 개혁하라. 아무 근거 없이. 이 두 개가 다 무너졌잖아요, 이미. 이게 기독교계에 아무 영향이 없겠습니까? 이게 다 만방에 노출됐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기독교 관련 행사들, 부활절, 성탄절, 옛날처럼 내가 세계 최고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많이 못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제가 또 하나 주목한 것은 말인데요. 자, 이게 오늘 이재명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빛의 혁명으로. 저는 이 말 들었을 때 잘 몰랐어요. 왜 빛의 혁명이라고 그러지? 지난번에는 촛불혁명이었는데 빛의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서강대 그 헌법학자가 자기는 이 혁명을 어떻게 이름 붙였으면 좋겠느냐 하면서 야광봉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야광봉에서 나오는 빛이구나. 오색찬란한 빛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빛의 혁명이라고 그랬구나. 이거를 들으면서 저는 와, 대단하다.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보니까 헌재의 그 판결문이 명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제가 쭉 들었는데 저도 명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법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은 기록들은 외부에 많이 노출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다듬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요. 그 많은 단어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현재의 법체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일본식 한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는 한때 한글에 애착을 한글 학자이시기도 했던 이호덕 선생의 글을 보면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지금 오늘 이제 그 헌재가 읽었던 그 내용을 제가 쭉 흐려 따르면 한국 사람의 리듬에 맞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약간 리드미컬하면서 표현하는 한국 사람으로서 기성연결 우리 말이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 리듬에 맞춰서 했더라고요. 왜? 그만큼 공을 많이 들였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표현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간단한 것을 이렇게 쉬운 것을 결정하는 시간이 왜 많이 걸렸냐. 많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글 자체를 보더라도 이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국민한테 이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들의 놓은 거를. 진짜 공을 많이 들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무현의 글쓰기랑 비슷했어요. 노무현의 글쓰기,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말이나 글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쉽고 친근하게. 말은 사람의 상중하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폼을 잡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말을 쓸수록 나랑 멀어져요. 나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구별되고 싶어서 그런 말 쓰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는 딱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세상에 이런 전문 용어 없이도 다 설명이 돼야 돼요. 그게 법이든 헌법이든지 간에. 그걸 실행해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눈높이가 낮아졌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양의 세상, 지도자의 위주의 세상에서 이제는 몸통을 형성하는 우리 국민들, 대중들, 민초들, 민중들의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나왔죠. 세계적 스카트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는 공감의 시대다. 그럼 그전의 시대는 공감의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였을까요, 여러분? 마취의 시대?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말로서 난 너보다 높아. 이게 나한테 맞는 거야. 따라와. 아직도 그런 흔적이 많이 남아있죠. 오늘 같은 중대한 정치적 현안에 있어서 헌재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정치가 바뀌고 있다. 리더십의 행태가 바뀌고 있다. 나를 따르라 리더십에서 공감의 리더십을 바뀌고 있다. 그것을 선명하고 극명하게 전환되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이러면 리더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빛의 정치. 제가 작년 10월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급식으로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 참 잘 컸구나. 저게 야광봉 정치라는 건데, 야광봉 정치 말이 좀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오신 말씀 같은데, 빛의 정치, 빛의 혁명, 야광봉 혁명, 빛의 혁명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거잖아요. 자, 여기서 그래서 보면은 밑에 보면은 제목을 뽑았어요. 윤석열 파면 국민들 복삭 속았수다. 좋은 말이죠. 국민들 다 고생하셨죠. 예, 여러분들 저는 제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많이. 여기서 이 드라마의 파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핵심 주인공은 여성이에요. 문소리가 연기한 애순하고 아이유가 연기한 애순하고 금명인가요? 그 둘이 연기의 축이에요. 연기도 대단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격가지예요.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여자의 시각에서 그들의 고통을 스스로 이해하고 희망을 선사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한 번 더 한국의 여성들을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왔다. 이것을 보여준 거로 생각을 해요. 이 세계 여성의 대표로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야광봉을 들고 나섰고 그게 결국은 빛의 혁명, 야광봉 혁명이라는 말로까지 변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남자분들이 저는 좀 생각 달리 하셔야 될 겁니다. 남, 여를 따지자면 남이 양이고 여가 음이에요. 양에서 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조화의 기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네. 여기서 빛이죠. 빛. 빛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빛. 왜 빛이라고 그러죠? 왜 촛불, 야광봉, 빛의 혁명? 그 의미가 뭡니까? 빛의 원래의 목표가 뭘까요? 지금 어디 가도 항상 가로등이 있어서 칠흑 같은 어둠을 맛보지 못하지만 저 어린 시절에 시골 갔을 때 외할머니 고향에 가면은 외할머니 집에 가면은 달이 뜨지 않으면은 어두워서 물소리만 들으면서 계곡길을 올라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밤에 은하수가 있으면 엄청 이뻤죠. 그때는 불 하나 있으면 대단했어요. 별빛이라도 고맙더라고요. 정말로 어린 나이에. 어른의 등에 엎여 있는데 동네 삼촌의 등에 엎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촌의 등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어요. 그래서 검은 밤이 그런 밤입니다. 여러분. 네, 빛은 뭐냐?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촛불 혁명에서 지금 야광봉 혁명으로 빛의 혁명으로 올라왔어요. 촛불 혁명은 우리를 밝혔어요. 그걸 준비를 해서 이제 야광봉 혁명, 빛의 혁명은 전 세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당신들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서 이렇게 고생한 건 절대 부끄러움 아니에요. 그것을 까발리고 알려서 고쳐나가는 모습, 과정을 보여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전혀 없으니까요. 과정이 있을 따름이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한 번 더 났습니다. 야, 우리 조상님들이 진짜
대단하시다. 날랑비 서문이죠. 풍류.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일러 풍류라고 한다. 그죠? 가르치면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그 선사는 뭔지 모르죠. 즉 이것은 고조선 시대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 이전의 시제거나. 네. 실로 그 삼교를 포함하여 묻백성을 교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이미 갈라치기를 한 여러 가지 철학 체계가 있는데 그것의 뿌리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교화하는 데 있는 것이다.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풍류라고 불렀다. 그 도가. 세상의 뿌리가 되는 철학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소개드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풍류라고 읽을 게 아니다. 이것은 이두식으로 읽어야 된다. 박다다. 내지는 밝음이다. 예, 이제 이해가 좀 더 잘 되시죠. 현실하고 섞어서 보니까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 그게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촛불 혁명과 지금의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야광봉의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그때도 그런 우매한 사람들을 대중을 불을 밝혀서 이게 옳고 이게 그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구나. 어둠은 혼미하고 불안을 의미하거든요. 밝게 비추어서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은 비출 따름이에요. 느끼는 건 우리가 느껴요. 판단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그걸 지금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해석이다. 정말 풍류가 아니라 박다로 읽었었겠구나. 그게 우리의 도의 이름이었구나. 밝음의 도였구나. 다른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엄청나게 자연의 도와 가까운 거예요. 공무원이죠. 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은 냉정하다. 자연은 냉정하다. 신은 냉정하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순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인과응보는 있다. 그것이 그렇게 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불을 밝혀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신이 하는 일이고 자연이 하는 일이고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인간 세상에 전달하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군자정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정치는 야비해서는 안 돼요. 우리보다 나아야 돼요. 우리가 못하더라도 못하는 것을 똑같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 하면 안 돼요. 그게 그 전통이 아직 흔적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걸 봤어요. 박혁거세에 대한 혁거세의 이름의 의미가 밝혀졌어요. 김알지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검으로 만든 아저씨예요. 알지는 아저씨예요. 아재예요. 박혁거세는 거세는 뭐냐? 거서간이란 말이 신라에 있습니다.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거서간. 간은 칸이에요. 그럼 거서가 뭘까? 저는 오늘 한번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낌이 살짝 왔습니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누구도 안 해보니까 한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전라도 말에 가면 그런 말만 있어요. 거시기 하다라는 거. 그 말의 어원이 여기서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대단한 존재라는 뜻으로 썼을 거예요. 지금도 거시기 하다라는 표현이 그런 부분이 남아있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박씨의 기원이죠. 박씨의 기원. 박혀죠. 밝혀. 가보시죠. 거서가는 해석이 됐으니까. 밝혀. 예, 최치원이 말하는 풍류가 밝다. 만든 거예요. 김알지 아래에서 나온 거잖아요. 태양에서 나온 거잖아요. 새가 물어다 준 거잖아요. 저 김알지는 새로운 태양이에요. 새가 물어다 준 태양, 새로운 태양. 박혁거세는 밝은 왕이에요. 밝히는. 태양도 밝죠. 그래서 최치원의 날랑비 서문에 있는 풍류는 박다다. 그리고 이런 박혁거세 이름에 대해서 이런 시도를 한 건 처음이다.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시도죠. 네. 기성정결에서 기가 끝났을 따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에 대해서 조금 추정을 이야기해 볼게요. 조선일보. 권영세하고 권성동이 윤석열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윤석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난 떠나지만 대선 승리하길 바란다.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한편 첫 번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엿먹이는 이야기다. 그냥 희한한 덕담이다 생각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이 되게 재수없게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갔는데 우리가 대선에 승리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두 번째 생각은 은중유골이다. 말 속에 뼈가 있다. 너희들은 나를 못 벗어난다. 국민의힘은 내가 너희들의 운명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라고도 봅니다. 저는 두 번째에 조금 가깝다고 봅니다. 네. 자, 한덕수가 뭐 안보 관련 회의를 개최해서 긴급으로 전국 혼란 틈탄 북도발 대비하라. 이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죠. 지난 1년간 지금 윤석열이 받은 탄핵을 선고를 받은 것은 처음에는 이제 헌법 위반하고 내란죄가 같이 들어갔지만 빠른 판단을 위해서 또 그것으로 이미 흘러넘쳤기 때문에 헌법 위반 부분만을 축소해서 탄핵 소추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용량을 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란죄로 이제 재판을 조만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줄줄이 10개 나오겠죠. 거기다가 더할 수 있는 외환죄가 또 있어요. 외국과 사주에서 우리한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을 조금만 이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느끼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태를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본다 그러면은 전국 혼란을 틈타서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라. 이것은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부터 그들이 잘못된 정치적 행위를 할 때마다 국민을 압박하기 위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뱉었던 말들이에요. 역사가 아주 오래된 표현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은 좀 전에 그런 표현을 했다. 예, 이것은 뭐냐? 역시 북한하고 엮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것들 힘이 있으니까. 사실 한독수마저 다 딸려 들어가야 돼요. 내각의 대부분 다 딸려 들어가야 돼요. 많은 준비 과정에서 오래오래 깊게 관여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1년 이상의 준비를. 근데 마지막에 윤석열이 단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저지르려고 했으니까 거기서 혼란이 왔을 따름이지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 관여됐다. 내각이. 그들은 다 죽는 것이다. 이제. 자, 그러면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끝에는 북한 도발 대비하라 이게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담대한 구상 이래로 윤석열은 미국이 어떤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를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경험을 무릅쓰고 한다는 각오가 여기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감히. 자, 그런데 큰 길은 정해졌어요. 명분에서는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구석에 몰려있는 쥐입니다. 고양이는 물려고 해요. 윤석열과 한덕수와 그 밑에 있는 자들. 그리고 군에서 그게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자들. 지금 드러나지 않은 그 권력이 2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다 숙청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제가 골랐습니다. 장제원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윤석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비서진을 통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또 검찰총장의 자녀 비리, 딸의 어떤 외교부 불법이란다 좀 희한한 취업 시도,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공익감사를 신청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무정 검찰총장이죠. 자, 그는 윤석열의 지금 핵심 지지 세력이고 그를 구치소에서 꺼내줬죠. 현재 오늘 판단을 봤을 때 그 내란 주도자를, 내란 수계의 수하들이 지금 전방위로 퍼져 있는 권력 핵심이 있는 상황에서 그를 풀어줬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오늘 현재 판단을 봤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게 강한 큰 짓을 한 충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법자도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양아치 집단에서 형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자를 징치했다. 누군가 제보를 했겠죠. 외교부가 희한한 일들을 한 것을. 장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제원은 윤의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당신이 비서실장까지 했었으니까. 그를 다 잘라냈다. 헌재가 탄핵 1을 선고하던 그 날에. 자, 이것은 저는 어떤 미국의 어떤 정보 유출에 기인한 바 크다. 미국이 발을 담근 정도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추정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트럼프는 북한과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더라도 큰일을 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까지 같이 했어요. 자, 그런 메시지와 행동의 결과 정도를 보여줬어야만 헌재가 중심이 잡혀 있구나. 결정을 순리대로 내려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그게 안 됐으면 더 치고 나갔을 것이다. 미국이. 그리고 그것은 민주당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바를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모든 걸 알고 있을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좀 전에 조선일보 두 가지 기사 제목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처럼 네, 어떤 비상한 짓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있다.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옳겠네요. 그래서 향후 2달간은 엄청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미국도 그러할 것이며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테러 사태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인지 대북 도발 사태 저는 아직 제주 항공권에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수많은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블랙박스를 미국이 바로 채갔잖아요. 그런 유사한 사건. 예, 이제는 파토를 놓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은 우리가 살겠다는 게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파토를 내겠다. 내가 못 먹는 거 남도 못 먹게 하겠다. 이런 생각의 발로로 희한한 짓을 할 수 있다. 왜?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한다. 저는 이것이 김건희 스타일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린 바가 있지요.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